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응급소재용 하드카본에 힘을 쓰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드카본 응급제 같은 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다 보니까 어떤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가 되거나 조금 어떤 시행되고 있는 시범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경 케미칼에 관련된 나트륨 배터리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중 JAC 세계 첫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전기차를 인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 중국의 자동차 기업 JAC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를 내놓고 하반기엔 300km 항속 모델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배터리 셀 단위 용량이 12A시고 에너지 밀도가 130W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에너지 밀도가 아직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180에서 200 정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살짝 낮을 수도 있는 수치지만 JAC에 따르면 높은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우수한 저온 성능 및 긴 수명 등 장점을 가졌다. 죄송합니다. 장점을 가졌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특히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LFP보다 또 장점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용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리튬 메탈에 대한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세계 매장량 자체가 나트륨이 리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뭐 나트륨 배터리 장착한 뭐 벌집형 배터리 안전 구조를 채택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에 비해 저온 성능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20도씨 이하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효율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못 낸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92%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개발 단계이고 어떤 에너지 밀도의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거나 어떤 시장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언젠간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계속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 LFP처럼 같이 이제 성장할 수도 있는 상황도 마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시장을 장악할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애경 케미칼의 하드카본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애경 케미칼 하드카본은 이제 중국의 CATL에서도 이제 납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찌감치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 그와의 반대로 애경 케미칼은 이제 또 삼성 SDI와 음극 바인더를 같이 2차 전지 바인더를 공동 개발하는 중인데 지금 삼성 SDI 목표가가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를 전망해서 목표가가 낮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SDI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서 그리고 하회할 거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리튬 가격 하락이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방 고객들의 소극적인 소유와 재고 정책을 야기해서 이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가 실적 기대치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 삼성 SDI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애경 케미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가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이제 나트륨 같은 건 이제 조금 시작하는 단계고 리튬은 과거부터 조금 발생됐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게 되려면 27년, 26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전기차의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애경 케미칼의 사업 분야의 어떤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되더라도 충분히 애경 케미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TPC, SAF 또 이제 하드카본용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들 과거의 영상에서 다 설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전망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일봉 죄송합니다. 일봉에서 상승이 왔다가 이제 하락이 왔고 다시 반등이 왔지만 다시 주가가 이렇게 눌려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런 상승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난 애경케미칼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었고, 방금 전에 보였던 어떤 삼성 SDI에 대한 좀 실적의 악화가 애경케미칼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도 이제 이 애경케미칼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국가의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성장한 만큼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왔지만 충분히 애경케미칼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파워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1월 달 들어오자마자 계속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이제 올 수 있는 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차트적인 것들로 주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이제 24년 뭐 1, 2분기 좀 지나서 점점 전기차의 재고나 이제 TPC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기대감에서 또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슈가 들려오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은 지금 당장 어떤 차트로 뭘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말하자면은 이제 뭐 지지 부근은 이제 뭐 13,000원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잘 지키는지 확인해 보고 좋은 이슈가 있는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